이게 뭐예요? 곰팡이 핀 거 아니에요? 며느리 수진이 낡은 노트를 손가락 2개로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레를 만지듯이요. 그건 안 돼. 시어머니 말순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철퍼덕. 40년 된 레시피 노트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라면 국물과 채소 껍질 위에요. 더러운 건 버려야죠. 집에 바퀴벌레 꼬이면 어쩌려고요. 수지는 코를 막으며 돌아섰어요.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말수는 쓰레기통 앞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라면 국물이 손등으로 흘러내렸어요. 노트를 펼쳤죠. 남편의 글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3숟갈, 설탕 2숟갈. 40년 전 포장마차에서 남편이 적어준 떡볶이 레시피였어요. 여보, 설탕 반 숟갈 더 넣으니까 손님들이 좋아하더라. 그 글씨가 라면 국물에 녹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말수는 노트를 가슴에 껴안고 울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품 안에서 젖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성훈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버지 노트잖아요.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흐느낌만 터져 나왔습니다. 성훈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손에서 노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라면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노트. 그걸 보는 성훈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성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끝내죠. 말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연극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맞아요. 말수는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성푸드 회장 김말순. 전국 998개 매장을 가진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창업주. 그게 그녀의 정체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를 그저 시골에서 분식집 하던 가난한 노인으로만 알았죠. 그래서 저렇게 함부로 대한 거예요. 분식집 냄새 난다며 탈취제를 뿌리고 떡볶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남편의 유품을 음식물 쓰레기 취급하고 말수는 쓰레기통 옆에서 일어섰습니다. 라면 국물이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이제 끝내자. 이제 며느리에게 보여줄 차례입니다. 자기가 쓰레기 취급한 그 시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자기가 밟고 있던 땅이 누구 것이었는지, 곧 있을 천호점 기념식, 전국에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2주 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성푸드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전국에 998개 매장을 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떡볶이, 김밥, 라면으로 시작해 지금은 한식 뷔페까지 운영하는 대기업이었죠. 곧 천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5층 회장실.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40년 전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서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국자를 들고 여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떡볶이 냄비 앞에 서 있었죠. 창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72살 김말순. 태성푸드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몰랐어요. 10년 전부터 철저히 얼굴을 숨긴 채 경영을 해왔거든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컵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비서가 갖다 준 고급 도시락은 손도 안 대고요. 40년 전 포장마차에서 끓여 팔던 그 라면 맛을 잊지 않으려는 거였죠.
문득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과로였죠. 전국 매장 순회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에 국자를 쥐고 있었다고 했어요.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천호점 거의 다 왔어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비서실장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도련님께서 오셨습니다. 성훈이가 약속도 없이? 네. 상당히 급해 보이십니다. 말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들 성훈이 약속 없이 회사로 찾아오다니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거였어요.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35살 박성훈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라면을 내려놓았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거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인데 어찌 저리 초췌할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 성훈이 말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35 먹은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쏟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성훈아, 왜 그러느냐? 일어나 앉아라. 말순이 아들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네며 등을 토닥였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냐? 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물만 마시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변했어요. 변했다니? 아니, 제가 속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말순은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어요. 결혼 전에는 정말 착했거든요. 성훈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소박한 데이트를 좋아했고 제가 어머니 시골에서 분식집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떡볶이 배우고 싶다고 했었죠.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최수진은 32살로 태성푸드 식자재 납품업체인 성진물산 최 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겸손하고 소탈해 보여서 결혼을 허락했었죠. 그런데 제가 본부장으로 승진하고 태성푸드가 우리 회사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 성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지난주 본사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식하던 아주머니가 실수로 국물을 조금 흘렸어요. 정말 조금이었는데 말순은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식판을 그 아주머니한테 던졌어요. 뭐라고?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냐고 소리 지르면서요. 국물이 아주머니 앞치마에 다 튀었어요.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말순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또 있어요. 성훈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제는 집 앞 분식집에 갔는데 떡볶이가 좀 짜다고 사장님 앞에서 접시를 바닥에 내려쳤어요. 이런 걸 어떻게 팔아먹냐면서요. 그 사장님, 어머니 또래 할머니였는데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손님에게 욕먹으면서도 허리 숙여 사과하던 시절. 떡볶이 한 접시에 목숨 걸던 그 시절이요. 어머니, 저는 지금 무서워요. 성훈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약한 사람한테 저렇게 잔인한 사람이 수진이의 진짜 모습일까 봐요. 나중에 어머니한테도 저럴까 봐 너무 두려워요. 말순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봐주세요. 성훈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만약 정말 저런 사람이라면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손님에게 욕먹으면서도 허리 숙여 사과하던 시절, 떡볶이 한 접시에 목숨 걸던 그 시절. 알았다.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보마. 어떻게요? 시골에서 분식집 하던 가난한 시어머니. 그 모습으로 내 집에 가면 되지. 성운의 눈이 커졌어요. 사람의 본성은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말순이 벽에 걸린 포장마차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앞치마 둘은 자신의 모습을요. 저 시절로 돌아가면 되지. 어머니가 직접 변장을 하신다고요? 그래. 말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마. 성운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순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노트였어요. 표지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노트를 보물처럼 소중히 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느냐? 그게 아버지 노트 아닌가요? 그래. 40년 전 내 아버지랑 포장마차에서 같이 쓴 레시피 노트다. 말순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떡볶이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삐뚤빠뚤한 글씨와 말순의 동그란 글씨가 번갈아 적혀 있었죠. 고춧가루 3숟갈, 설탕 2숟갈. 여보, 설탕 반 숟갈 더 넣으니까 손님들이 더 좋아하더라. 남편과 나눈 대화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노트 한 권에 태성푸드의 모든 시작이 담겨 있다. 우리 부부의 꿈도, 땀도, 사랑도. 노트를 덮으며 말순이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갈 거야. 며느리가 이걸 어떻게 대하는지도 볼 거다. 성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말순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가서 준비해라. 내일 내 집에 간다고 며느리한테 말해두거라. 성운이 나간 뒤 말순은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벽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떡볶이 냄비 앞에 선 젊은 남편. 여보, 나 내일부터 또 포장마차 아줌마 되는 거야. 말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 대신 내가 확인해 볼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순은 자택 드레스룸 앞에 섰어요. 옷장 문을 열자 이탈리아제 고급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지나쳤어요. 맨 안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종이 상자로 손을 뻗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옷들이 나왔어요. 꽃무늬 몸빼 바지, 늘어난 티셔츠, 달아빠진 고무신, 그리고 기름때가 얼룩진 낡은 앞치마 한 장. 40년 전 포장마차에서 입던 그 앞치마였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들어 코에 가져다 댔어요. 희미하게 고춧가루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건 기억 속의 냄새였을 거예요. 남편과 함께 떡볶이 볶던 그 시절의 냄새. 여보, 나 이 앞치마 다시 입는다. 옷을 하나씩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완벽한 시골 분식집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등을 살짝 구부리니 더욱 그럴듯했어요. 어제까지 수천억 원짜리 결제 서류에 사인하던 손이 지금은 기름때 묻은 앞치마 끈을 만지고 있었죠. 말수는 책상 서랍에서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노트, 남편의 글씨와 자신의 글씨가 번갈아 적힌 40년의 기록.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그리고 낡은 보따리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야지.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말수는 차에서 내려 허리를 일부러 구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걸음도 느리게 손에는 낡은 보따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8층.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에도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고 힘들었지. 하지만 손님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어. 그게 내 자존심이었으니까. 아들네 집 앞에 섰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준비할 게 있어서요. 준비라니 무슨 준비를 하는 걸까요? 말수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아파왔어요. 보따리도 무거웠고요. 72살 노인이 복도에 서서 10분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안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를 꺼내는 소리, 창문 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까지. 15분이 지나서야 드디어 도어락이 열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환영의 인사는 없었어요. 수지는 손에 탈취제를 들고 있었습니다. 코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말수는 보따리를 들고 현관문을 넘어섰어요. 그 순간 수진의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어머. 수진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냄새가. 이게 뭐죠? 기름 냄새? 뭐? 아, 분식집 냄새구나. 튀김 기름 냄새 같은 거. 수진이 손에 든 탈취제를 들어 올렸습니다. 칙칙칙. 탈취제가 말순의 옷에 뿌려졌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이 냄새가 소파에 배면 안 돼서요. 칙칙칙. 또 뿌렸습니다. 머리카락에도, 앞치마에도, 보따리에도. 오래된 기름 냄새는 잘 안 빠지거든요. 칙칙칙. 말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탈취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목이 칼칼해졌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수진이 보따리를 힐끗 봤어요. 그 보따리도요. 손을 뻗어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역시 완전히 냄새 배었네요. 거기 내 옷가지가. 일단 베란다에 둘게요. 환기 좀 시키고요. 수진이 보따리를 들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 남편의 레시피 노트가 있었거든요. 수진이 창문을 활짝 열더니 보따리를 구석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마치 쓰레기 봉투를 치우듯이요. 쿵. 보따리가 베란다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첫날이니까요. 자, 이제 들어오세요. 수진이 거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소파 쪽이 아니었어요. 아, 잠깐만요. 수진이 소파로 달려갔습니다. 쿠션 위에 뭔가를 깔기 시작했어요. 비닐이었습니다. 커다란 투명 비닐. 이 소파가 이탈리아 가죽이거든요. 냄새 배면 절대 안 빠져서요. 비닐을 다 깔고 나서야 수진이 손짓했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말수는 천천히 소파 끝에 걸터 앉았어요. 비닐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존재라서 직접 닿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요. 물 좀 주겠니? 아, 네. 수진이 주방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종이컵이었어요. 유리컵도 아니고 머그컵도 아니고 일회용 종이컵. 쓰고 버리시면 돼요. 말수는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40년 전 포장마차에서도
손님에게 종이컵을 준 적은 없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제대로 된 컵에 물을 대접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종이컵을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 성훈이 퇴근했어요.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괜찮다. 자기야, 손 씻고 와. 회사 먼지 묻었잖아. 수진이 성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성훈이 씁쓸한 표정으로 욕실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말수는 식탁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들 부부 앞에는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가 놓였습니다. 파스타도 있었고 와인잔도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자리. 식탁 맨 구석이었어요. 거의 모서리에 가까운 곳. 그 앞에는 작은 양은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시래기죽이었어요. 반찬이라고는 단무지 3조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죽이 소화에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기 드시면 밤에 속 쓰리실 수도 있고요. 말수는 양은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식은 죽이었어요. 김도 나지 않았습니다.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꺼낸 게 분명했죠. 자기야, 와인 따줄까? 수진이 성훈에게 달콤하게 속삭였어요. 스테이크를 정성스럽게 썰어주기도 했죠. 말수는 식은 죽을 한 숟갈 떴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성훈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먹지는 않았어요. 그냥 썰고 또 썰고. 말수는 식탁 밑으로 아들의 발을 슬쩍 찼어요.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참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성훈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말수는 잠깐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 근데 저 오늘 필라테스가 있어서요. 수진이 명품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죄송한데 어머니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분식집 하셨으니까 설거지는 익숙하시잖아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싱크대 앞에 섰어요. 스테이크 접시에는 기름기가 흥건했습니다. 파스타 그릇에는 소스가 눌어붙어 있었죠. 와인 잔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찬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거친 손, 낡은 앞치마.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이 손으로 지금 며느리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말수는 피식 웃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성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성훈아, 네 어머니,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성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마련해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요한장이 깔려 있었어요. 베개도 없었습니다. 말수는 요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탈취제 냄새가 아직도 옷에서 났습니다. 코끝이 아렸죠. 말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꺼내 첫 줄을 적었습니다. 첫째 날, 탈취제 세례, 비닐 위 앉히기, 종이컵, 시래기죽, 설거지 시킴, 며느리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요. 말수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베란다에 던져진 보따리가 생각났어요. 그 안에 든 레시피 노트도요. 여보, 아직 첫날인데 이 정도야. 말수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더 기다려야겠어.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말수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창고 같은 방에서 얇은 요한장으로 잠을 자니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목도 뻣뻣했죠. 하지만 말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살금살금 주방으로 갔습니다. 베란다에서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서 작은 비닐봉지 몇 개를 꺼냈습니다. 고춧가루, 고추장, 물엿, 마늘. 시골에서 직접 가져온 재료들이었어요. 말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떡볶이 떡은 어제 몰래 사두었죠. 어묵도 있었고 대파도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맛 한번 보여줄까? 말수는 앞치마를 둘렀어요. 먼저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렸습니다. 포장마차 시절 남편이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였어요. 센 불에 확 끓이면 안 돼. 약한 불에서 천천히 우려내야 깊은 맛이 나. 40년 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불 조절을 했어요. 육수가 은은하게 끓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향이 주방에 퍼졌어요.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었습니다. 설탕도 조금, 물엿도 한 숟갈. 베란다에서 레시피 노트를 가져와 펼쳤어요. 고춧가루 3숟갈, 설탕 2숟갈. 여보, 설탕 반 숟갈 더 넣으니까 손님들이 더 좋아하더라. 남편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오늘 며느리한테 이 맛 보여줄게. 설탕을 반 숟갈 더 넣었어요. 떡을 넣고 어묵을 넣고 대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냄비에서 떡볶이가 익어갔어요. 빨갛고 윤기나는 국물.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말수는 떡볶이를 저으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이 맛을 보면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음식 앞에서는 누구나 솔직해지니까. 1시간쯤 정성을 들였을까요? 드디어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말수는 예쁜 접시에 떡볶이를 담았어요. 통깨도 솔솔 뿌렸습니다. 삶은 달걀도 반으로 잘라 올렸죠. 40년 전 포장마차에서 제일 잘 팔리던 메뉴.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냄새야 이게. 수진이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습니다. 실크 잠옷 차림이었어요. 한 손으로는 코를 막고 있었죠. 아, 어머니. 이 새벽부터 뭐 하세요? 응, 떡볶이 좀 만들어 봤다.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접시를 들어 보였어요. 우리 분식집에서 제일 잘 팔리던 메뉴야. 성훈이가 어릴 때 이것만 찾았거든. 수진의 눈이 떡볶이를 훑었습니다. 아, 시큰둥한 대답이었어요. 일단 환기 좀 시킬게요. 냄새가 너무. 수진이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찬바람이 쌓아 들어왔어요. 기름 냄새가 커튼에 배면 세탁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떡볶이를 놓았습니다. 잠시 후 성훈이도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성훈이 떡볶이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거 혹시. 응,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그 떡볶이야. 진짜요? 어릴 때 그 맛이요? 성훈이 젓가락을 들어 떡 하나를 집었어요. 입에 넣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에요. 성훈이 연거푸 떡볶이를 먹었어요. 진짜 이 맛이에요. 어릴 때 포장마차에서 먹던 그 맛. 어묵도 집고 국물에 밥도 말아 먹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새벽부터 일어난 보람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먹어봐. 말순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수진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떡 하나를 집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마치 벌레라도 살피듯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말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제발 맛있다고 해다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이 냅킨을 꺼내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뱉어냈습니다. 떡볶이를 냅킨에 뱉어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러니? 너무 달아요. 설탕을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춧가루. 뭐예요, 이게? 입에 까끌까끌하게 남아요. 시골 고춧가루죠?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텁텁하고 느끼해요. 기름이 둥둥 뜨잖아요. 수진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죄송한데 어머니, 저 이거 못 먹겠어요. 그래도 한 입만 더. 싫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 살쪄요.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정성 들여 만든 떡볶이였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만들던 그 레시피 그대로. 그런데 한 입 먹고 뱉어버리다니. 자기야, 이거 좀 치워. 수진이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나 출근 준비해야 해.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에는 말순과 성훈만 남았어요. 성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먹을게요. 정말 맛있어요. 괜찮다. 내 출근 시간 됐잖아. 하지만, 어서 가라. 말순이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성훈은 미안한 얼굴로 출근 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안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진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어요. 풀 메이크업에 명품 정장,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거실에 울렸습니다. 수진이 식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떡볶이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치워주실 수 있어요? 응? 냉장고에 넣어두면 냄새 배거든요. 그냥 버려주세요. 말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버리라고? 네. 어차피 저희 안 먹을 거예요. 수진이 떡볶이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말순이 급히 따라갔습니다. 수진아, 그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철퍼덕. 수진이 떡볶이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빨간 국물이 쓰레기통 안에서 튀었어요. 떡과 어묵이 검은 봉투 위로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왜요? 수진이 아무렇지 않게 되물었습니다. 이런 기름진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어머니. 건강에 안 좋아요. 수진은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제가 나중에 건강식 도시락 배달시켜 드릴게요. 요즘 좋은 거 많거든요. 말수는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떡볶이가 검은 쓰레기 봉투 위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만들던 그 떡볶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그 떡볶이가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저 출근할게요. 수진이 명품 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수진이 현관에서 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주방 쓰지 마세요. 기름 냄새 배니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배달시켜 드릴게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한동안 쓰레기통 앞에 서 있었어요. 떡볶이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쓰레기 봉투에 스며들었어요. 성훈이 넥타이를 맨 채로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쳐. 괜찮다.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출근 시간 늦겠다. 어서 가라. 하지만, 가라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혔어요. 말순은 홀로 주방에 남았습니다. 천천히 쓰레기통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떡볶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윤기가 흐르던 빨간 떡볶이, 정성껏 뿌린 통깨, 예쁘게 올린 삶은 달걀. 지금은 전부 쓰레기통 아니었어요. 말수는 손을 뻗어 떡 하나를 집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묻은 떡이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충분히 맛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 포장마차에서 이 떡볶이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남편과 함께 밤새워 만들었던 떡볶이. 아들이 어릴 때 맛있다고 연거푸 먹던 떡볶이. 그 떡볶이가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손에 의해서요. 말수는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말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셋째 날, 떡볶이 한 입 먹고 뱉음, 쓰레기통에 버림, 주방 사용 금지 통보. 수첩을 덮으며 말수는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떡볶이가 쓰레기가 됐어.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며느리의 본성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며칠이 더 남아 있었죠. 제목 분식집 냄새 난다며 떡볶이 버리던 며느리, 1,005점 기념식에서 무릎 꿇은 사연, 시점 3인칭 관찰자,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말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 청소를 했어요. 며느리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유리창도 닦았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화장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따라 더 화려했어요. 원피스도 명품이었고 귀걸이도 반짝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요. 그래, 잘 다녀와라.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데워 드시면 돼요. 수진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발랐어요. 아, 그리고요. 수진이 말순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외출하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왜? 그냥요. 밖에 나가시면 복잡하니까요. 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말수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명품 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뒷모습.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집에서는 시어머니를 개무시하는 며느리. 하지만 밖에서는 어떨까요? 친구들 앞에서도 저런 모습일까요?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나마 깨끗한 옷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시골 아줌마 티가 났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낡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향한 곳은 청담동의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말수는 택시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내렸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하얀 테이블보, 은색 식기들, 그리고 창가 테이블에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말수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말순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살짝 달라졌죠. 아니, 예약 안 했는데. 자리 있나? 잠시만요. 직원이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마침 구석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말수는 수진 테이블에서 떨어진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가격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스테이크 하나에 15만 원, 파스타가 8만 원. 세상에 떡볶이 1000그릇 값이네.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제일 싼 샐러드와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요즘 어때? 신혼생활 재밌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뭐. 괜찮아. 수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뭔데? 시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시거든. 친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시어머니? 시골에 계시다던 분? 응. 병원 다닌다고 며칠 묵겠대서 온 건데.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 왜? 뭐가?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다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원래 포장마차 하던 분이야. 포장마차? 응. 떡볶이 팔았대. 시골에서. 친구들이 킥킥거렸어요. 진짜? 떡볶이? 응. 그래서 그런지 손에서 기름 냄새가 안 빠져. 수진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탈취제 뿌렸는데도 소용없어. 소파에 앉으면 냄새 배잖아. 그래서 비닐 깔아놨어. 헐, 대박. 진짜 비닐 깔았어? 친구들이 웃었어요. 말수는 손에 쥔 냅킨을 꾸깃꾸깃 구겼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며칠 전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떡볶이를 만들었어. 떡볶이를? 응. 자기가 하던 그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팔던 거.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는 거 있지. 진짜 토할 뻔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한 입 먹어봤는데 너무 달고 느끼해서 뱉었지. 친구들이 또 웃었어요. 그리고 버렸어. 쓰레기통에. 헐, 시어머니 앞에서? 응. 어쩌겠어. 그런 걸 먹으면 살찌잖아.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거 보고 울었어. 진짜? 응. 쓰레기통 앞에서 울더라고. 진짜 민망했어.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표정이 어땠어? 몰라. 관심 없어. 수진이 와인을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차피 포장마차나 하던 분이 뭘 알겠어. 미각도 없고 센스도 없고. 맞아, 맞아.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도 넌 낫다. 우리 시어머니는 더 심해.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맞아. 내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했대. 헐, 그럼 생선 냄새? 응, 진짜 죽겠어. 여자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말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있잖아. 수진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며칠 전 새벽에 몰래 나가더라고. 새벽에? 응. 그래서 살짝 따라가 봤는데 수진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검은 차가 와서 뭔가 주고받았어. 뭐? 무슨 차? 모르겠어. 근데 양복 입은 남자들이 시어머니한테 90도로 인사하더라고. 친구들이 눈이 커졌어요. 헐, 뭐야? 무서워. 그치? 나도 무서워.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범죄 조직 아닐까? 보이스피싱 총책이라거나.
에이, 설마. 몰라. 포장마차 하던 분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와서 한 달 묵겠다는 것도 이상하잖아.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빨리 내보내야 하는데. 성훈이가 자꾸 감싸서. 남편이? 응. 효자라서 문제야.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효심이 나한테는 스트레스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 한 달이면 금방이잖아. 응. 어쩔 수 없지. 수진이 와인을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쨌든 빨리 보내야 해. 집에서 분식집 냄새 나는 거 진짜 못 참겠어.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샐러드는 한 입도 먹지 않았어요. 커피도 마시지 않았죠.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은 환한 대낮이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눈앞은 깜깜했습니다. 포장마차나 하던 분이 뭘 알겠어. 미각도 없고 센스도 없고 분식집 냄새 나는 거 진짜 못 참겠어.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말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를 시작했을 때 새벽부터 밤까지 떡볶이를 볶았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손님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떡볶이가 짜다고, 양이 적다고. 그때마다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 시절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태성푸드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시절을 창피하다고 했어요. 포장마차 출신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분식집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았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적었어요. 닷새째. 친구들 앞에서 포장마차 하던 분 조롱. 미각 없다. 센스 없다 발언. 범죄 조직 의심. 수첩을 덮으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포장마차가 창피한 거래.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땀 흘린 게 저 애한테는 웃음거리야. 말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본성은 더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말수는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자기가 무시했던 그 포장마차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말순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목욕탕 다녀오세요. 목욕탕? 네. 근처에 좋은 데 있어요. 시원하게 땀 빼고 오세요. 수진이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때도 미시고 사우나도 하시고 천천히 다녀오세요. 말수는 의아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럴까? 열흘 동안 시래기죽만 주고 설거지만 시키던 며느리가.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올게. 말수는 간단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목욕탕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때를 밀고 사우나에서 땀을 뺐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조금은 마음을 쓰는구나. 말수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말수는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 공기가 달랐습니다. 탈취제 냄새가 유난히 강하게 났어요. 그리고 말순이 쓰던 창고 같은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대답이 없었어요. 말순은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 안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보따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서랍 안의 물건들도 다 꺼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노트, 레시피 노트였어요. 수진아, 그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돌아봤어요. 얼굴에는 역겨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진이 노트를 손가락 2개로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레를 만지듯이요. 그건 안 돼. 그건 곰팡이 냄새 나요. 기름때도 잔뜩 묻었고. 수진이 노트를 흔들었어요. 오래된 종이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 집에 두면 벌레 꼬여요. 그건 내 거야. 돌려줘. 말순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쓰레기를 보물처럼 갖고 다니세요? 쓰레기가 아니야. 말순이 소리쳤어요. 그건 내 아버지 거야. 아버지요? 그래. 40년 전에 아버지랑 같이 쓴 거야.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팔 때 아버지가 레시피 적어 놓은 거야. 아버지 글씨가 다 적혀 있어. 수진이 노트를 펼쳐봤어요. 삐뚤빠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고춧가루 3숟갈, 설탕 2숟갈. 여보, 설탕 반 숟갈 더 넣으니까 손님들이 더 좋아하더라. 수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뭐예요? 떡볶이 레시피요? 이딴 거 요즘 인터넷에 다 있어요. 검색하면 돼요. 그래도 그건 어머니, 이런 거 붙잡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포장마차 타령이에요?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돌려줘. 싫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집에 두면 냄새나고 벌레 꼬여요. 제가 정리할게요. 수진이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말순이 따라갔습니다. 수진아, 제발. 수진이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섰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어젯밤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이 있었어요. 채소 껍질도 있었고 계란 껍데기도 있었습니다. 수진아, 말순이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퍼덕. 수진이 레시피 노트를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노트가 라면 국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갈색 국물이 노란 종이에 스며들었어요. 더러운 건 버려야죠. 수진이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집에 바퀴벌레 꼬이면 어쩌려고요. 수진은 코를 막으며 주방을 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쾅! 안방 문이 닫혔어요. 말수는 쓰레기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내려다봤어요. 레시피 노트가 라면 국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어요. 라면 국물이 손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미끈거렸어요. 역한 냄새가 났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번지고 있었어요. 고춧가루 3숟갈. 글씨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설탕 2숟갈. 라면 국물에 녹아 사라지고 있었어요. 여보, 설탕 반 숟갈 더 넣으니까. 그 글씨가,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글씨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말수는 노트를 가슴에 껴안았어요. 라면 국물이 옷에 묻었습니다. 채소 찌꺼기가 손등에 붙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말수는 쓰레기통 옆에서 오열했어요.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 앞에서 찍은 사진. 국자를 들고 웃던 남편. 여보, 이 레시피로
우리 대박 나자라고 말하던 남편. 15년 전 과로로 쓰러진 남편. 병원 침대에서 말순의 손을 잡고 말했었어요. 여보, 그 노트 잘 간직해. 우리 시작이 다 거기 있어. 그 노트를, 남편의 유일한 유품을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라면 국물에 처박았어요. 여보, 나 어떡해. 말순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성훈이었습니다. 성훈이 주방으로 뛰어왔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손에는 라면 국물에 젖은 노트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그거. 성훈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노트잖아요.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흐느낌만 터져 나왔습니다. 성훈이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라면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거의 다 번져 있었어요.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죠. 성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누가 이랬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안방 쪽을 바라봤어요. 성훈도 그쪽을 봤습니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성훈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어머니. 성훈이 말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제 끝내죠. 말순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연극은 여기까지입니다. 성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말순은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이 있었습니다. 말순은 라면 국물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이제 끝내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보여줄 때가 됐어. 말순은 쓰레기통 옆에서 일어섰어요. 젖은 노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쓰레기 취급한 게 뭔지. 더 이상 시골 분식집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태성푸드 회장 김말순의 눈빛이었어요. 천호점 기념식이 사흘 뒤지. 네, 어머니. 거기서 끝내자. 말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말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며느리를 무릎 꿇게 해주마. 사흘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태성푸드 천호점. 5층짜리 대형 플래그십 매장이었어요. 건물 전체가 태성푸드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1층은 분식 매장, 2층은 한식 뷔페, 3층은 프리미엄 레스토랑, 4층과 5층은 연회장이었죠. 오늘은 그랜드 오픈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축하 화환이 수백 개 늘어서 있었어요. 빨간 카펫이 깔려 있었고 방송국 중계차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생중계. 태성푸드의 40주년과 천호점 오픈을 동시에 기념하는 행사였어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연예인들까지 수백 명의 귀빈들이 초대되었습니다. 5층 연회장 입구. 수진이 성훈의 팔짱을 끼고 들어섰어요. 오늘 수진은 완벽했습니다. 샤넬 트위드 원피스에 에르메스 클러치백.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거렸어요. 머리는 청담동 유명 헤어샵에서 손질했죠. 와, 대박이다. 수진이 연회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고급 꽃장식이 놓여 있었죠.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들고 돌아다녔어요. 자기야, 우리 자리가 어디야? VIP 테이블이야. 무대 바로 앞.
성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맨 앞자리? 응. 임원 가족석이니까.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역시 내 남편이 본부장이라 다르네. 두 사람은 VIP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다른 임원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수진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사모님. 어머, 박 본부장님 부인이시구나.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모님도요. 수지는 능숙하게 상류층 행세를 했어요. 웨이터가 다가와 샴페인을 따라줬습니다. 수지는 잔을 들고 우아하게 한 모금 마셨어요. 이게 내 자리지.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식집 냄새나는 시어머니는 집에서 시래기죽이나 먹고 있겠지. 수지는 피식 웃었어요. 오늘 아침 수지는 말순에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회사 행사 있어서 늦을 거예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말순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래, 저런 데는 안 어울리지. 수지는 샴페인을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후 3시,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유명 아나운서 출신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태성푸드 천호점 그랜드 오픈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성푸드는 40년 전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서 젊은 부부가 웃고 있었어요. 남자는 국자를 들고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떡볶이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984년 서울 신림동의 작은 포장마차. 이곳이 태성푸드의 시작이었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수지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포장마차.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창업주 부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장마차 앞을 지켰죠. 스크린에 또 다른 사진이 떠올랐어요. 젊은 여자가 떡볶이를 볶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얼굴 분명히 어디서 봤어요. 아니, 매일 봤습니다. 설마.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창업주의 남편 박영수 씨는 15년 전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남자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어요. 수지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성훈이랑 닮았어요. 아니, 성훈의 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 그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저 여자가. 그리고 오늘 태성푸드는 천호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40년 전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팔던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태성푸드 창업주이자 회장이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든 샴페인 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수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시골 분식집 아줌마잖아. 회장일 리가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늘어섰습니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잠시 후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위험 있는 눈빛. 하지만 그 얼굴은 수진이 10일 동안 탈취제를 뿌리고 비닐 위에 앉히고 시래기죽을 먹이던 그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 수진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순이 레드카펫 위를 걸어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경호원들이 양옆에서 호위했습니다. 객석의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샴페인이 수진의 샤넬 원피스에 튀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말순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태성푸드 회장 김말순입니다.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어요. 40년 전 저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스크린에 다시 포장마차 사진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단돈 50만 원으로 시작했죠. 새벽부터 밤까지 손에 물집이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말순이 잠시 멈췄어요.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레시피는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늘 천호점을 열게 된 것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이 VIP 테이블 쪽을 바라봤어요.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참, 오늘 특별한 손님이 계시네요. 말순이 수진을 가리켰어요. 제 며느리입니다. 객석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로 쏠렸어요. 수진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말순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 이제 어떡해. 행사가 끝났습니다. 말순이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임원들이 달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VIP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말순이 수진 앞에 섰어요.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아. 낮은 목소리였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어머니. 아니,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니? 말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분식집 아줌마한테는 반말해도 되는데 회장님한테는 존대해야 하지 않을까?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말순이 물었어요. 탈취제 뿌린 거, 비닐 깔아놓은 거, 떡볶이 버린 거.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면 남편 레시피 노트 쓰레기통에 버린 거?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포장마차 하던 분이 뭘 알겠어라고 한 거?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걸 어떻게 해? 다 알고 있었어.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말, 한 행동, 하나도 빠짐없이. 수진의 몸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인 줄. 몰랐으면 그래도 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시골 분식집 아줌마면 탈취제 뿌려도 되고, 쓰레기통에 음식 버려도 되고, 남편 유품을 라면 국물에 처박아도 되는 거야?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VIP 룸으로 가자. 말순이 돌아섰어요. 할 얘기가 많아. 제목 분식집 냄새 난다며 떡볶이 버리던 며느리, 천우점 기념식에서 무릎 꿇은 사연, 시점 3인칭 관찰자, 5층 VIP룸, 방음 처리가 완벽하게 된 밀실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공간, 오직 하나의 문만이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말순이 상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걸이에 손을 올렸어요. 아까까지 분식집 아줌마로 구부정하게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앉아라. 말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니, 걸터 앉았다기보다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성우는 창 없는 벽 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지 않았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탈취제부터? 아니면 비닐부터?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또 그 소리야?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몰랐으면 그래도 되냐고 물었잖아.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가난한 시어머니면 탈취제 뿌려도 되는 거야? 비닐 위에 앉혀도 되는 거야? 종이컵에 물 줘도 되고, 시래기 죽만 먹여도 되고, 말순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떡볶이 한 입 먹고 뱉어도 되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거야? 수진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포장마차 하던 분이 뭘 알겠어라고 비웃어도 되고,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남편이 남긴 40년 된 레시피 노트를 라면 국물에 처박아도 되는 거냐고. 수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죄송합니다, 어머니. 수진이 이마를 바닥에 찧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었다고? 말순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넌 안 미쳤어. 그게 내 본 모습이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갑질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꼬리치고 그게 내 진짜 모습이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됐어. 말순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변명은 듣기 싫다. 그때 VIP 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7살쯤 된 중년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최동호, 성진물산 대표, 수진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동호는 문을 열자마자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거의 슬라이딩에 가까웠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동호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제 딸년이 미쳐서 회장님을 몰라배웠습니다. 제가 대신 죽을 죄를 받겠습니다. 말수는 피식 웃었어요. 최 사장, 고개 들어봐. 동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무릎 꿇고 있는 딸을 봤어요. 그 순간 동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너 왜 여기서? 그리고 말순을 봤어요. 다시 수진을 봤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된 모양이었죠. 사돈이 회장님. 동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래, 내가 내 딸이 그렇게 무시하던 시골 분식집 아줌마야. 말순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탈취제 뿌리고 떡볶이 버리고
남편 유품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시어머니. 동우가 다시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 쿵, 쿵.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잘못했습니다.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동우는 딸을 밀쳐냈습니다. 이 못난 년아. 동우가 소리쳤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동우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찰싹. 수진의 뺨을 후려쳤어요. 수진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버지, 닥쳐. 동우가 또 손을 들었어요. 너 때문에 30년 쌓아온 회사가 다 날아가게 생겼어. 말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 최 사장. 동우가 멈췄어요. 말순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봐. 봉투를 동우 앞에 던졌어요. 철퍼덕.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이건 성진물산과의 모든 납품 계약 해지 통보서야. 말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부로 효력 발생이야. 회장님, 이러시면 저희 회사가. 알아. 망하겠지.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푸드 납품이 내 회사 매출의 70%잖아. 그거 없으면 3개월 안에 부도야. 동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30년을 쌓아왔는데. 동우가 중얼거렸어요. 제발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동우가 또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딸년 대신 제가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제발. 수진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아버지 회사만은. 시끄러워. 말순이 손을 저었어요. 내가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약한 거야. 그때 성훈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레시피 노트 사건이 있던 날 밤 서재에서 작성했던 그 서류였습니다. 성훈이 수진 앞에 섰어요. 그리고 봉투를 수진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툭. 뭐야 이게?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읽는 순간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혼 소장? 그래. 성훈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혼이야. 성훈아. 수진이 성훈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어요. 안 돼, 안 돼.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늦었어. 성훈이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같이 들어가. 정신적 피해 배상. 성훈아, 제발. 더 이상 못 참겠어.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레기통 앞에서 우는 거 봤어. 아버지 노트 껴안고 오열하는 거. 성훈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 너랑은 끝이다. 수진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성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기회를 줬지. 어머니 오셨을 때 잘 모시라고 했어. 근데 넌 뭘 했어? 탈취제 뿌리고 비닐 깔고 시래기죽 먹이고 설거지 시키고. 성훈이 하나하나 열거했어요. 떡볶이 버리고 친구들 앞에서 비웃고 아버지 유품까지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수진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게 기회를 준 사람한테 할 짓이야? 성훈이 돌아섰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 다음 주에 서류 보낼 거야. 수진이 갑자기 말순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말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콧물도 흘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또 그 소리야? 진짜예요, 어머니. 제가 눈이 멀었었어요. 수진이 이마를 바닥에 찧었어요. 쿵.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말순이 수진을 내려다봤어요. 왜 기회를 줘야 하는데? 저, 저 바뀔 수 있어요. 진짜 바뀔게요. 뭘 보고 믿어? 말순이 차갑게 물었어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기회를 줄 이유가 없는데. 수진이 오열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말순은 한동안 수진을 내려다봤어요. 울부짖는 며느리, 바닥에 엎드린 사돈, 차갑게 서 있는 아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어나. 말순이 말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기회를 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니야. 말순이 성훈을 봤어요. 성훈이가 결정할 문제지. 성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난 내 결정을 따르마. 이혼하든 기회를 주든.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만 말순이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정말 바뀌고 싶다면 몸으로 증명해. 몸으로요? 그래. 말순이 피식 웃었어요. 내가 포장마차 하던 분이 뭘 알겠냐고 했지? 그럼 직접 해봐.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일부터 태성푸드 물류센터로 출근해. 6개월 동안. 물류센터요? 응.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자재 포장하고 배송 준비하고 창고 정리하고. 말순이 수진의 턱을 잡아 올렸어요. 40년 전 내가 했던 일이야.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루라도 도망치면 그날로 내 친정은 끝이야. 알겠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끄덕인다기보다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순이 손을 놓았어요. 수진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최 사장, 말순이 동우를 봤어요. 딸 감시해. 6개월 버티면 계약 해지 철회해 줄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동우가 또 이마를 바닥에 찧었어요.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말순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수진이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동우도 옆에서 울고 있었죠. 성훈만 창 없는 벽을 보고 서 있었어요. 성훈아, 내 어머니. 6개월 후에 결정해. 이혼할지 다시 시작할지. 알겠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됐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진짜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본색을 드러낼까요? 그건 6개월 후에 알 수 있을 겁니다. 말순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기 전 연회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천호점 기념식은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피식 웃었어요. 40년 전 포장마차에서 시작했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천호점이구나.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말순은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태성푸드 물류센터.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물류센터 안에서 한 여자가 일하고 있었어요. 라면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 박스에 20개들이 꽤 무거웠어요. 수진이었습니다. 6개월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샤넬 원피스 대신 낡은 작업복, 하이힐 대신 안전화, 풀 메이크업 대신 맨 얼굴.
머리카락은 대충 묶어 올렸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쪽 박스도 옮겨줘요. 선임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하고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어깨도 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 물류센터에 출근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습니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첫날 라면 박스를 나르다가 손톱이 부러졌어요. 매니큐어 바른 예쁜 손톱이 부러지면서 피가 났습니다. 아,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봐요? 손톱이. 수진이 울먹였어요. 아주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손톱이야 다시 나지. 여기서 일하려면 손톱은 포기해야 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 아주머니가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근데 수진 씨는 왜 여기서 일해요? 본부장님 부인이라며?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 사정이 있겠지. 아주머니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쨌든 힘내요. 첫 달이 제일 힘들어. 첫 달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출근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작업 시작. 라면 박스 나르기, 식자재 포장하기, 냉동 창고 정리하기. 손은 물집이 잡히고 터졌어요.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죠. 집에 돌아오면 저녁 8시. 밥 먹을 힘도 없었어요.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 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수지는 매일 밤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가 40년 전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모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볶이 준비했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장마차 앞을 지켰대. 손에 물집이 터지도록 일했대. 수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그 시절이었구나. 2달째부터는 몸이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라면 박스 나르는 게 익숙해졌어요. 식자재 포장하는 속도도 빨라졌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예전에는 그 굳은 살이 혐오스러웠어요. 시어머니 손을 보며 더럽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굳은 살은 노동의 훈장이었어요. 3달째 수지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멈칫했습니다. 배식대 앞에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국을 퍼주고 있었죠. 문득 6개월 전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태성푸드 본사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던졌던 일,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냐고 소리쳤던 일. 수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수진은 배식대 앞으로 갔어요. 아주머니가 국을 퍼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주머니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4달째. 수지는 퇴근 후 마트에 들렀습니다. 떡볶이 재료를 샀어요. 떡, 어묵, 대파, 고춧가루, 고추장. 원룸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줬던 그 떡볶이. 고춧가루 3숟갈, 설탕 2숟갈. 라면 국물에 번져버린 레시피 노트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만들어 봤습니다. 맛을 봤어요. 형편없었습니다. 너무 짜고 너무 텁텁했어요. 수지는 떡볶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다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5달째 수진의 떡볶이 실력이 조금씩 늘었어요. 여전히 시어머니 맛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먹을 만은 했습니다. 물류센터 아주머니들에게 맛을 봐달라고 했어요.
괜찮은데? 조금 더 달게 하면 좋겠어. 어묵을 더 넣어봐. 아주머니들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수지는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노트에 새 노트였습니다. 삐뚤빠뚤한 글씨로 레시피를 적어 나갔어요. 고춧가루 3숟갈, 설탕 2숟갈 반.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40년 전에 했던 일이구나.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레시피를 연구하고 노트에 적고 손님들 반응을 보며 수정하고 그렇게 태성푸드가 시작된 거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끝나는 날, 수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6개월 동안 수백 번 연습한 떡볶이, 완성된 떡볶이를 예쁜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말수는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믹스커피를 마시고 여전히 벽에 걸린 포장마차 사진을 바라봤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6개월 전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 대신 맨 얼굴,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 무엇보다 손이 달랐어요.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 말순과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왔어요. 그래, 들어와라. 말순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수진이 가져온 용기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떡볶이였습니다. 빨갛고 윤기 나는 떡볶이. 통깨가 뿌려져 있었고 삶은 달걀도 올려져 있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동안 연습했어요. 어머니 떡볶이 맛을 따라해 보려고. 말수는 떡볶이를 내려다봤어요.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머니 솜씨에는 한참 못 미칠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냥 드셔보시겠어요? 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떡볶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수진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 반창고가 붙어 있는 손가락,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죠.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말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떡 하나를 집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맛없어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말순이 눈물을 닦았어요. 맛있다. 충분히 맛있어. 말순이 떡볶이를 또 한 젓가락 집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떡볶이 만들었대. 말순이 벽에 걸린 포장마차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레시피 따라 만들었대. 맛있어, 여보. 수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일어나. 말순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이 손이면 됐어. 말순이 수진의 손을 어루만졌어요. 이 손이 내 진심이야. 수진이 오열했습니다. 말순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말순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울어라. 다 울어.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진이 눈물을 그쳤습니다. 말순이 떡볶이 용기를 들었어요. 자, 같이 먹자. 젓가락 2개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어머니, 성훈이한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말순이 떡볶이를 씹으며 말했어요. 난 모르겠다. 성훈이 마음은 성훈이만 알아. 근데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말순이 수진을 봤어요. 내가 6개월 동안 변한 거 성훈이도 알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그래, 노력해봐. 말순이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떡볶이 실력도 더 늘려. 아직 멀었어. 네, 어머니. 수진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포장마차 앞에서 보던 그 노을과 똑같은 색이었어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변했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남긴 레시피, 며느리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벽에 걸린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웃었어요. 탈취제 냄새가 진동하던 집이 이제야 떡볶이 냄새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며느리의 마음이 뜨거운 떡볶이, 국물처럼 따뜻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가족이란 그런 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잘못하고 뉘우치면 되는 거니까. 말수는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먹던 그 떡볶이를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먹고 있었어요.